이 회사가 왜 이런 주제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까? 이 벡토사팁을 해서 1차 치료제로 이 임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벡토사팁, 키트루다 병용이 문제인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약폭기의 김약사입니다. 오늘은 매드팩토 좀 후속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매드팩토가 주가가 5만원 후반대였는데 지금 급락해 가지고 35,000원까지 지금 밀렸어요. 그래서 시총이 1조 2, 3천억에서 7천억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알아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팔로우 해보려고 합니다. 벡토사틱과 키트루다 병용요법, 비소세포 폐암 환자 대상 1차 치료 목적의 임상 이상 변경안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부결 보도로 매드팩토 주가가 급락한 건데요. MSS형 대장암 대상으로는 임상 이상 변경안이 승인된 것으로 봤을 때 안전성 문제는 아니고 비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시장 진출이 좀 불확실하게 됐다는 의미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저희가 매드팩토 기존의 자료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대장암에서 그리고 그 후속으로 하는 체자감, 데스모이드 이런 쪽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폐암 쪽에서의 1차 치료제로서의 임상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안에 있어서 이게 부결이 났는데도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주가가 내린 것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도 해보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왜 이런 주제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을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사실 매출이 없다 보니까 이거 실패하면 거의 회사 끝장이다. 약간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여러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 그리고 암 쪽으로도 많이 기술 수출도 하고 있었는데 드랍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폐암 쪽에서는 좀 사망자가 나와서 기술 이전이 반환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신약 개발 너무 힘들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금 삼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임상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계속 그때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고 정말 신약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어떤 사실들이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이던 임상 이상에서 피부 독성 및 간 독성으로 인해 2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고, 그래서 용량을 1일 2회 300ml에서 200ml로 변경해서 임상 진행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약심위에서는 용량하고 발생한 부작용인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 그리고 독성 표피 개사와 부작용 관련성이 미미하다, 그리고 두 번째, 키트루다는 이미 단독요법으로 1차 치료제로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병용요법으로 환자를 부작용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임상 변경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를 한 거예요.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의 키트루다가 1차 요법으로 이미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작용이 있는데 이 벡토사팁을 해서 1차 치료제로 이 임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임상 디자인 자체에 사실 의문을 표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용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용량을 줄이는 거랑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 하고 연관성이 미미하다,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사실 이 용량 변경을 거절했거든요. 하지만 MSS형 대장암에서 이상 변경 계획은 승인한 걸로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이게 벡토사팁의 문제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 임상을 진행했을 때 리스크와 베네핏을 고려해서 폐암 쪽에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사실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임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유력하다고 하는 대장암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임상 진행되고 있지만 이 폐암에서의 약물 설계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래서 부결이 된 거예요. 여전히 이걸 얘기하면서도 시장이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라는 한편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대표님은 이 부작용이 벡토사팁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기존에 키트루다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고 벡토사팁이 이러한 부작용을 좀 더 증강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벡토사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시장에서 너무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대표님도 보니까 뭐 2만 주 이상 자사주 매입하시고 이런 행동들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들과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 내용을 우리도 같이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비소 세포 폐암 키트루다 병용 임상이 중단된 것인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은 용량을 변경하는 것들은 적절한 용량을 찾는 건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상 디자인에 대해서 용량 변경 신청이 부결된 것이지, 임상은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매드팩토에서 잘 준비를 해서 하면 통과될 여지도 아직 있는 거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피부 독성, 간 독성 문제는 백토서팁이 원인인가? 백토서팁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면역 항암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일 수 있고요. 사실 간 독성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약물을 개발할 때는 약물 유발성 간 손상이 생기면 사실 약물 개발은 중단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간독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도서팁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부작용은 아니다 라는 것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임상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됐는데 백도서팁 키트루다 병용이 문제인가? 이거 사망한 암 환자도 피부 독성과 간독성 이상 반응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임상에 영향을 끼치나? 다른 임상에 영향 끼치지 않고 다른 임상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다섯째, 머크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회사에서는 전혀 이상 없다고 하고, 기존의 대장암 임상 3상 계약은 이 내용이 있은 이유로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째, 회사의 향후 대응은 여러 케이스 중에서 다른 암종에서 영양 변경을 신청을 승인해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확보해서 재신청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의 내용을 믿는 것이 사실 지금은 조금 합리적으로 보이고,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신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다양한 적응증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용량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쪽에서 조금씩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회사의 상황을 볼 때는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보도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들이 처한 상황은 아직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보고도 소스라쳐 놀라고, 그리고 이게 약간 비트코인 같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내용들에서도 굉장히 실망한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신약 개발에 대한 이 사명감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그러한 앞으로 안 좋을 상황이 많을 거고, 회사가 잘 됐을 때는 엄청 성공하겠지만 안 됐을 때는 정말 안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 이거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했을 때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잘 못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분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2만 원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더 떨어질까요? 사실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가는 팔 사람이 다 팔아야 이 하락세가 진정이 된다.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며칠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떨어지는 주식을 볼 때 진짜 팔 사람 다 팔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파는 사람만 남을 때까지 주가는 아마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을 보고 또 들어갔는데 또 안 좋은 뉴스 나와서 또 떨어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시총이 한 7천억까지 왔잖아요. 사실 그 신약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받은 거였잖아요. 예전에 1조였으니까. 저는 MSS형 대장암에서 만약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 감당 못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뉴스 한 개마다 이렇게 등락이 심하잖아요. 혹시 이것도 알고 보면 공매도 세력의 작전이었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바이오주의 공매도식이 너무 좋으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성장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직 신약 개발을 제대로 선진국 같이 해본 그런 좋은 회사들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만 굉장히 지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임상, 뭐 1상,
1상, 2상, 3상에서 나오는 부작용들, 이런 드랍되는 임상들, 그리고 빅파머와의 이런 연결들 통해서 과대한 기대감, 그리고 작은 정보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한미라든지 그리고 신라젠 뭐 이런 곳에서의 약간 실패들도 있었잖아요. 헬릭스 스미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교육된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자자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좀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좀 피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주식은 사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개인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보시고 좀 이해도를 높여서 객관적이고 리스크를 질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